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감독님 페이스북 글 하나 올려주실까요? 네, 바로 안 나와요? 네, 저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11시쯤에 올린 글인데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을 지금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가로 안에 저걸 해놨어요. 우리 헌법 84조인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 84조인데 저 형사상 소추의 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찬반 양론이 있다. 양론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했어요. 요번에 조국이 국회의원 출마하듯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면 이 지금 우리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는 돼야 된다. 누구는 되면 안 된다.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갈라져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쓰는 이유를 이제 세 번째 그 패러그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가까운 과거에 보면요. 부패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권이 정지가 됐습니다. 당원권이. 근데 요즘은 이재명, 조국 이 2조 세력의 특징은 뭐 기소만 되더라고가 아니고 뭐 1심, 조국 같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국회의원 출마하잖아요. 이재명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초현실적인 이런 상황, 그로테스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네. 참 재밌는 게 이게 옛날 홍준표 때 문제가 됐잖아요. 홍준표 때 한번 문제가 됐어요. 그때 홍준표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안 하고 대선 후보가 됐죠. 그때 그 사건이 뭐죠? 성완종. 지금 성일종 사무총장의 친형인 성완종 기업가예요. 무슨 그룹이었죠? 하여간 근데 그 불법 정치자금 1억을 받았다. 이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법원 그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그때 2017년 조기 대선 때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적었던 게 어차피 이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겠냐. 그렇죠. 그때는 문재인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때 이제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가. 이랬더니 그때는 별 생각이 없잖아요. 교수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가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교수들은 중단된다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더니 우파 교수들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자기 성향에 따라 대충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논문도 없고. 아니 좌파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를 우리가 예를 들면 야 당연히 그 중단 안 되고 재판해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잡아여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념에 따라 인터뷰를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수 이름을 유명한 교수인데 그때 이제 그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이제 중단 안 되고 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해가지고 난리 된다. 재판해서 만약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근고 이상 형이 되면 이제 그 공직
공무단위권이 박탈되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주장한 분이 좌파 교수들이 많아. 장영수 고려대학 교수입니다. 장영수 로스쿨 고대 로스쿨 교수가 약간 좌쪽. 저는 잘로 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김상겸 동국대 교수. 예. 김상겸 알아요. 장영수는 예. 그때 그 재판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난리된다. 홍준표 난리된다 말이지. 홍준표니까 그때는 문제가 인터뷰할 때가. 예. 그다음에 그 반대 있잖아요. 예. 왜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재판 중단시켜야 된다. 예. 대통령이 끝나고 재판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본 사람이 심평. 예. 그때 경북대 교수잖아요. 심평이 그때 경북대 로스쿨 교수였죠. 예. 그다음에 정태호 경희대 교수. 네. 정태호. 네. 그다음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가 약간 좌파예요. 아 그래요? 예, 한상희 이 좌파. 사람 틀리.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꽤 팽팽했고요. 예. 지금 그때는 근데 크게 이슈가 안 된 게 홍준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1위잖아. 1위죠. 그다음에 대장동 재판이 3년은 더 끈단 말이죠. 대장동 이 심각한 문제로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대장동 재판은 증인만 200명인데 그 삼성 뭐 어디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예. 증인 80명인데 예. 그 1심 나오는데 3년 6개월 걸렸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은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지금 요런 거 그러니까 요것만 대북 불법 송금만 쪼개서 여기 독립해서 저기 기소하면 금년 내로 나올 수 있고 위증교사 또 금년 내 1심 판결 가능성이 있고 김문기 몰랐다 그 공직선거법 요것도 1심 판결 금년 내 연내 가능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측에 제가 자주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이재명 측의 전략입니다. 지피직이니까 자기들에게 위정교사든 뭐든 무죄는 못 받나 봐요. 그러니까 위정교사는 이제 그 벌금형으로 가자. 벌금형으로. 벌금형. 그런 이제 근고 이상 돼야지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벌금 위정교사에도 벌금 500, 1000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렇죠. 그렇게 유지하잖아. 네. 그 전략이고요. 위정교사가 제일 빨리 놀 거예요. 벌금으로 그냥 때우자. 자, 그다음에 이 공직선거법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100만 원 이상이면 날라가니까. 그게 80만 원 전략이더라고. 80만 원. 김문기는 어떻게 무죄 받아보고. 그다음에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다. 이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이게 80만 원 왜? 민주당이 434 토해내야 된다니까. 토해내야 되니까. 근데 벌금 30만 원 차이 가지고 판사님 토해낼 수 있겠냐? 이렇게 그거는 벌금 80 받고. 네. 그다음에 위정교사는 벌금형 받고. 두 개는 그냥 이렇게 풀고. 네. 왜? 그걸 3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대장동. 그다음에 그 쌍방울 대부승 아닙니까? 이걸 3년 끈다. 이 전략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이 소추에 이제 재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건데 이 보니까 제가 좀 뭐 법률가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저기 보니까 우리 형사소송법 246조 이 국가 소추주의 요 항목을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게 공소다 이렇게 되니까 제기하는 거는 이제 기소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는 공소유지 재판 업무 한다는 거니까 요거를 준용을 해갖고 소추에 재판이 들어간다. 이재명 측은 좌파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런데 이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는 거지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진영의 논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답이요.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헌법에.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우리 헌법 65조 3항. 이게 탄핵 65조가 탄핵 아니에요. 거의 65조 3항을 보면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으면 대통령도 저기 권한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권한 행사 정지되잖아요. 집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 출근도 못 하잖아요. 직은 유지되지만. 근데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별도의 단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헌법이 그렇잖아요. 헌법이. 저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 해석입니다. 네. 법률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 이제 확대 해석, 축소 해석, 뭐 유추 해석 많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헌의 의미, 물리 해석이라거든요. 그렇죠. 물리. 근데 소추라는 뜻이 뭐냐? 네. 소추. 네. 보통 이게 기소를 말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할 때. 그렇죠. 기소. 이게 통상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네. 재직 중에 네. 소추를 안 당한다는 말은 재직 중에 추가로 기소가 안 당한다. 그렇죠. 이 의미고. 네. 그러면 재직 전에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던 거는 중에 있는 건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소추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거는 특권이 없다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요 이 논쟁을요 세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붙어야죠. 지금 방금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거 이제 촉발을 시켰잖아요. 네. 저거는 뭐예요? 아, 그 이제 헌법 65조 그 사망에 보면 그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왜냐하면 탄핵의 경우에는 소추는 누구예요?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죠. 재판, 심판은 누구예요? 헌법재판소가 하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프로세스예요. 예.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은 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 헌법이 분명하게 저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니까 검찰이 새롭게 소추는 못하지 기소를. 그렇죠. 그런데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럼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특권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이설이 없는 게 모든 헌법 교과서에 보면 이게 민사 재판은 또 특권이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중에도 이게 돈 달라고 민사 재판 걸면 그렇죠. 대통령 응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까 내란 외환죄는 없고요. 특권이.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좌파들이 저거 뭘 하냐면 야 수사는 받으라 그래. 아, 수사는 받을 수 있는데 기소만 안 하면 되지. 기소만 안 하고 그냥 기소 중지해 놓을 수 있다. 혐의만 밝혀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기 끝나면 그때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사 이 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그다음에 소추, 그다음에 재판 이게 3단계가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소추만 특권이 있는 거지. 그 전에 수사도 특권이 없고, 그다음에 그 후에 재판도 특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뭐 되든 그대로 저는 기차는 달리고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 뭐 정치적 사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이제 유죄 판결 받으면 미국은 또 법이 그냥 대통령 될 수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미국은 그 제한이 없는데 우리 한국은 거주하면 돼요. 한국은 또 달라요. 한국은 다른데 이거를 세게 붙으면 논리적으로 이 헌법 65조를 우리가 내세우면서 이 소추와 재판은 별개다. 이래가지고 이걸 확실히 해놓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저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해놓으면 이걸 딱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근거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날아간다. 이걸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만으로 그 대권 전략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재명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지. 지금 이재명 측의 전략은 무조건 3년만 끌면 끝난다. 그렇죠. 왜 대통령만 되면 이게 다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재판이 중단되니까. 이런 데 전략인데 그걸 미리 근데 어떻게 해석을 받아야 될지 이게 아무 때나 그냥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판이 전제가 돼야지 이게 헌재가 판결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유권 해석을 안 당해보고는 미리 좀 해석해달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취재를 또 해봤어요. 오늘 이제 고문현 교수 숭실대 헌법학회 회장했습니다. 헌법학회 회장. 고문현. 그다음에 우리나라 1타 헌법강사 중에 최고 유명한 황남기. 제가 다 이게 통화로 취재를 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뭐냐? 특권은 이게 특별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회의원들도 이게 특권 있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거 없애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특권은 남들하고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이게 확대해서 가거나 유추하면 안 된대. 이런 걸 확대해서 가거나 유추해서 특권을 넓히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소추를 기소로 좁혀야지. 이걸 재판이나 수사까지 넓히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구동성 그래요. 아, 그러면요. 그 논리가 있죠. 국회의원은 이제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은 있지만 네. 불소추 특권은 없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자기 당선되더라도 그 전부터 재판 쭉 받아갖고 뭐 되면은 그냥 국회의원직 날라가잖아요. 네. 그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도. 그렇죠. 너무 이게 특권을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거는 안 맞다. 안 맞다. 요즘 이게 이런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마 학회에서 이제 앞으로 논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현실적 상황이 예?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논쟁을 세게 해서 정말 결론이 딱 나면요. 이재명은 1심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머지 뭐 혐의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만 1심에서 나와버리면요. 완전히 흔들려 갖고요. 저기 또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1극 유일 체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 그런 체제의 약점이 뭐죠? 대가리만 이상해지면 유고 상황이 되면 전체가 다 그냥 망가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취재한 교수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말은요. 이런 상황을 이게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 말은 이게 국민들이 안 뽑아야 된다 이제면. 그렇죠. 이게 원천적 전부 이야기예요. 그쵸. 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그런 자가 대통령 되게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설령 이게 결론이 나질 않아서 이재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 대선에 출마하며 계속해서 얘는 당선돼도 날아갈 거야. 그렇죠. 날아갈 애를 왜 뽑아주냐. 이렇게 되면 득표력이 꽉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 전문가인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게 정말 정권 재창출을 해 나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처럼 참 특이한 정치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도 교과서에 논 적이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재명이처럼 독특한 정치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예.